자,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히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을 해야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윈도우 프로그래밍.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우리 지금 보통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들을 다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윈도우고 이런 메뉴들도 윈도우, 다 이런 윈도우예요. 자, 윈도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윈도우는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사각형 영역을 갖다가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각형 영역인데 그냥 일반 사각형 영역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각형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외부 사건, 우리가 보통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소개를 할 거예요. 이벤트의 발생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각형 영역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마우스가 딱 들어갈 때 여기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영역이 생기죠. 그죠? 이것도 윈도우다는 거예요. 이것도 윈도우. 이게 다 윈도우입니다. 이 밑에 이것도 윈도우입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윈도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딱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보기 이렇게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뭔가 대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각형 영역들, 이거 다 윈도우입니다. 지금 보면 요것도 윈도우, 요것도 축소도 윈도우, 확대 메뉴 아이템도 윈도우, 요것도 메뉴라고 하는데 윈도우, 요것도 윈도우, 요것도 윈도우, 엄청나게 많은 윈도우가 있어요. 이 스크롤 바도 윈도우입니다. 스크롤 바도 윈도우고, 이 화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화면, 요것도 뷰라고 하는 윈도우입니다. 굉장히 많은 윈도우들이 있는데, 이 윈도우들이 외부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갖다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랑 대비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이 뭐냐면 시퀀셜 프로그램이에요. 시퀀셜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배웠던 그냥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콘솔 창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시퀀셜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순차적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콘솔 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메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이 어떤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가 또 호출이 되고 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또 그 함수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읽으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런 반면에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함수들이 메인 프로그램의 어떤 컨트롤 흐름에 의해 가지고선 그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호출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외부 사건,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마우스 조작, 마우스 이제 막 누르거나 움직이거나 막 뛰거나 막 그러죠. 그것도 마우스도 왼쪽 버튼 누를 때도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를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혹은 키보드도 우리가 뭐 쉬프트 키랑 같이 누를 수도 있고 컨트롤 키랑 같이 누를 수도 있고 뭐 이메일 키를 누르게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작동하는 거나 키보드를 작동하는 행위를 갖다가 외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외부 사건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구조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옛날에 API 프로그래밍 초창기에 그 C랭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구조체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구조체를 안 쓰고 뭘 쓰겠습니까? 클래스로 만들어 놨겠죠, 그죠?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벤트 클래스의 특징은 그냥 구조체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외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벤트 구조에 보면은 이벤트 구조체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실려 있어요.
자, 어떤 정보냐? 어떤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느냐?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윈도우 객체에서 발생했느냐?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벤트의 종류가 뭐 마우스 눌렀다, 마우스 움직였다, 마우스 드래그했다, 그 다음에 또 키보드 눌렀다, 뭐 윈도우가 활성화됐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이벤트 종류가 있는데 그 이벤트 종류를 갖다 구별짓기 위한 이제 아이디가 이 구조체 안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가 마우스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적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키가 뭐가 눌러졌느냐,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도 또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의 위치랑 키 눌러진 거는 이제 같이 이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특정 이벤트마다 사용하게 될 어떤 특정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이제 구조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이벤트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구조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조체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객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라이브러리를 가서 뒤져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바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야지 되죠. 그죠? 버추얼 머신을 깔아야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바 버추얼 머신 그 소스 코드에 보면은 자바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가 같이 포함돼서 옵니다. src라고 하는 폴더에 그게 포함돼서 오는데 그 src 폴더를 풀어가지고 그 zip 파일을 풀어서 보면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어떤 그 내용을 갖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작업을 거쳐가지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자바 zip 파일을 내가 푼 겁니다. 그럼 소스 코드를 갖다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풀어가지고 이 소스 푸른 다음에 그 데스크탑 java.desktop에 자바라고 하는 패키지에 AW 패키지에 가보면은 AWT 패키지 중에 뭐가 있냐면 event.jav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 event.java를 가서 딱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public 클래스 해가지고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하는 거죠. 이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중요한 데이터 멤버를 보면은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스태틱 데이터 멤버들은 이제 상수들, 매크로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 멤버에 public long when 이거 뭐냐? 이 마우스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느냐를 기록하는 데이터 멤버예요. 그 다음에 public object target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윈도우 객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느냐 하는 그 레퍼런스, 그 윈도우 객체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종류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XY 좌표값, 그 다음에 어떤 키가 눌러졌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modifiers, 마우스 키가 눌러지면서 동시에 뭐 컨트롤 키 혹은 펑션 키, 얼터 키 같은 게 눌러졌는가, 그런 것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릭 카운트, 마우스를 누른 경우에 한 번 눌렀는가 아니면 더블 클릭했는가,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키의 어떤 종류 이름들도 나와 있고 이런 정보들이 기록된 자료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면은 이벤트 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이벤트 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컬렉션 객체입니다. 버추얼 머신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 객체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막 작동시키면서 키도 누르고 마우스도 누르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이 마우스 움직이는 동안에 마우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어디에 쌓이느냐? 이벤트 큐에 쌓인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큐가 뭔지는 알죠, 그죠? P4 방식으로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컬렉션 객체를 우리가 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들이 큐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쌓이게 된 큐를 갖다가 버추얼 머신에 존재하는 특정 그 알고리즘이 어떤 존재가 이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허접하게 그렸는데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내가 지난 학기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뭐 어차피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키보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 뭡니까? 이런 덩어리들을 갖다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벤트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요게 이벤트 큐입니다. 이벤트 큐에 이런 이벤트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쌓이게 되면은 요 장소에 이벤트 큐에 이제 이 출구 쪽에 해당하는 곳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객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벤트 디스패처다라고 합니다. 디스패처.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그런 객체가 여기 존재를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스레드죠. 이제 독립된 스레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벤트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어디다 발송을 하느냐면은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하는 곳으로 발생을 해요. 이벤트 핸들러. 이 이벤트 핸들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근데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 특정 이벤트와 연관져 가지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함수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함수들을 작성하는 행위가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몫이에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몫이고, 아까 얘기한 이 뭡니까? 이 이벤트 디스패처. 요 디스패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이제 독립된 스레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벤트 디스패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가 이벤트 큐에서 이벤트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벤트 디스패칭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는 발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스레드의 역할은 마치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우체국처럼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체국의 그 집배원 아저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편엽서가 막 도달을 하면은 이 우편엽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이벤트 디스패처가 이 우편엽서, 이 이벤트는 주인이 누가 관심이 있구나. 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행위를 갖다가 여기 이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거는 벌추얼 머신에서 작동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벌추얼 머신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여기 벌추얼 머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벌추얼 머신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짜는 사람입니다. AP라고 써는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이벤트 핸들러들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 많이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함수들입니다. 함수들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핸들러가, 그 함수가 어떤 이벤트랑 관계되느냐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윈도우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이벤트 핸들러들 함수들을 만들어주고 그 함수들을 등록하는 일을 해주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메커니즘,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쭉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 그 방법이 자바에서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3학년 1학기 때 내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했죠. 그죠?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제 문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바 신텍스들을 소개를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인터페이스를 내가 딱 한 번 소개를 시켰을 겁니다. 딱 한 번. 그때 그 범용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딱 한 번 소개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보통 일반적인 그 시퀀셜 프로그램, 콘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전혀 사용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용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소개를 안 했던 거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나한테 이제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문법이 거의 뭐 약방의 감초처럼 뭐 그냥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뭐냐? 멤버 함수 시그니처만을 포함하는 아주 특이한 클래스다 하는 겁니다. 클래스처럼 생긴 거예요. 생기기는 클래스처럼 생겼는데 아주 특이한 게 멤버 함수의 시그니처만 포함됐다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처럼 생겼는데 데이터 멤버는 절대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멤버 없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 멤버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함수 바디. 우리가 보통 함수 정의를 하게 되면 함수 바디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함수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 바디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특이한 클래스다 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인터페이스다 하는 겁니다. 마치 생긴 거는 뭐 클래스 이름 있듯이 인터페이스 이름 있으니까 클래스 정의한 거랑 비슷합니다. 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써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래스 안에다가 뭘 적어 놓습니까? 데이터 멤버들 적어 놓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x, 뭐 인티저 y 이런 거 적어 놓죠. 그죠? 그런데 인터페이스에다가는 절대로 데이터 멤버를 적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절대로 이렇게 대괄호 열고 어떤 함수 정의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이게 함수 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함수 바디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긴 함수 시그니처만, 이 인터페이스에 함수 시그니처만 있는 이런 형태의 문법 구조, 이런 형태, 우리가 이제 이걸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갖다가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멤버 함수 시그니처만을 포함하는 특이한 이제 클래스다. 자, 요게 사용되는 목적이 뭐냐? 본질적으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성 중에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폴리몰피즘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형,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형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한 그런 프로그래밍 도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목적을 갖느냐? 어떤 객체의 다양한 면을 표현하는 경우, 또는 한 객체를 보면은 그 객체가 굉장히 다양한 면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내가 구체적인 예는 이제 차후에 뭐 들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깊이 들어가 봐야 좀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어떤 객체의 다양한 면을 표현하거나 혹은 또 서로 다른 객체들의 같은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이 객체들이 서로 다른 것들인데 그 중에 이 객체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도구고, 결국은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의 이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인스턴시에이션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여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헤비드링커다 라고 이름 줬어요. 헤비드링커. 뭡니까? 술 무진장 잘 마시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술고래다 하는 거예요. 술고래. 자, 술고래가 어떤 행위를 하냐? 술 마십니다. 술고래가 술 마시고, 또 술고래가 또 뭡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속이 쓰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해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해장을 합니다. 브렉퍼스트를 갖다가 먹습니다. 아침을 먹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를 내가 술고래다라고 이름 짓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짓게 되면은 요거는 문법상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요 컴파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해보면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거 샘플 프로그램을 갖다 밑에다가 계속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는데 커멘트를 안 먹고 나가지고 에러가 났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적어놓는 문법은 아주 정상적인 문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코딩을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치면은 new heavy drinker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heavy drinker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에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드링크가 있으니까 드링크를 갖다가 호출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컴파일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컴파일 에러가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자,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게 new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기다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게 되는데 그 클래스에 보통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데이터 멤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멤버가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그 데이터 멤버를 히브 영역에다가 할당하기 위한 조치가 이 new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멤버가 절대로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당을 하거나 메모리를 갖다가 뭡니까?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직접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객체로 만들어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drink 하고 호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x.drink에 또 여기도 또 아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내가 일부러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끄고 정리를 하겠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 멤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실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느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heavy drinking policeman이에요. 요거는 술고래를 얘기하고 술고래인데 이거는 어떤 객체냐? 술고래는 술고래인데 뭡니까? 경찰관인 술고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주면서 무슨 조치를 하느냐면은 implements heavy drinker라고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는 요 행위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implements는 이제 구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줄 때 반드시 조치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반드시 조치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 요 두 개죠, 그죠? 요 함수 두 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집중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코드에는 일부러 안 보여준 겁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훨씬 많은 코드가 존재를 해야 돼요. 훨씬 많은 코드가 존재를 해서 경찰관으로서의 데이터 멤버랑 멤버 함수들이 여기 존재를 해야 됩니다. 쭉 존재를 해야 되면 컨스트럭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 이름, 경찰관 계급, 그 다음에 경찰관의 보직, 뭐 이런 거 근무 연수 이런 게 있어야 될 테고 데이터 멤버로 그 다음에 뭐 경찰관으로서의 멤버 함수, 뭐 순찰을 돈다, 그 다음에 취조를 한다, 그 다음에 뭐 범인을 잡는다, 뭐 이런 함수들이 여기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은 생략한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생략을 했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런 클래스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술고래인 경찰관은 보통 술 한잔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소주 3병 정도는 쭉 마셔준다는 거죠. 쭉 마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장을 한다. 해장 아침 먹을 때는 북엇국을 또 후루룩 먹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걸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또 한 예로서 뭐냐면은 술고래 학생 클래스도 내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술고래 학생. 이 술고래 학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술고래 학생이기 때문에 술고래에 존재하는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구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술고래 학생이 하는 일은 보니까 여기도 이제 학생으로서의 데이터 멤버랑 멤버 펑크가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학생 이름, 학번, 학년, 뭐 평균, 평점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멤버 함수에서는 뭡니까? 수강 신청을 한다, 뭐 시험을 본다, 등록금을 낸다,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생략을 하고 여기 오버라이드 한 거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 술고래 학생 드링크 한다는 거죠. 술고래 학생 술 먹는 거 학생들 술 먹을 때 어떻습니까?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에 소주 한 박스씩 쫙 마십니다. 골로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한 박스 쭉 마시고 그 다음 또 아침에 속 쓰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해장해야 되는데 우리 또 학생들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막걸리 한 사발 꿀꺽 하면 또 뭐가 됩니까? 해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거 실제로 내가 40년 전 학창시절에 내가 자주 했던 행동 양식입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놀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술 먹고만 놀지는 말고 그렇다고 요새는 또 클럽에 갈 수도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좀 열심히 다니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술고래 학생 이렇게 구현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자 어떻게 프로그램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인터페이스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뉴 헤비 드렁크를 못 한다 그랬죠, 그죠? 뉴 헤비 드렁크를 못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은 이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헤비 드링킹 폴리스맨 자 여러분 요 자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요 자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뭐 x.drink 드링크 이렇게 했습니다. x.drink 드링크 하면 뭐가 호출되겠습니까? x.drink 드링크 여기에 있는 이 x.drink 드링크가 이 x의 타입이 헤비 드링커라 그래가지고 이걸 호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호출해봐야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호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 x.heavy drinker의 함수 호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객체가 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선 결정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학기 고급 자바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다이내믹 바인딩 뭐냐면은 실행 시에 함수 호출을 위한 바인딩이 결정이 된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X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호출된다 하는 겁니다. 알아서 호출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컴파일만 해볼까요? 이렇게 컴파일만 해봐요. 자, 초기화가 안 됐다는 워닝 메시지 나왔지만 이제 여기 초기화하면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문법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실행은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new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술고래 경찰관 아저씨인 경우입니다. 술고래 경찰관 아저씨인 경우에 딱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컴파일하고 다 실행시키게 되면은 소주 3병 쭉 북엇국 후루룩 먹는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함수 호출이 결정되지 여기에 적혀져 있는 X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객체 인스턴시에이션을 예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코드 똑같죠. 조금 전 코드 똑같다는 얘기는 47번 라인이랑 48번 라인 내가 손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호출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학생 객체이기 때문에 이 헤비 드링커는 그냥 인터페이스지만 이게 실제로 할당된 객체가 뭔가에 따라서 호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소주 한 박스 막걸리 꿀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게 특이한 제도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시켜주는 제도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평생 만약에 IT 업계에서 먹고 살려면은 요즘엔 또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밍은 다 자바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이제 알아놓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 기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묶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에 대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가 아주 유용한 작업을 하려면은 컬렉션 객체랑 맞물려서 이제 일처리를 해야지 돼요. 컬렉션 객체. 자, 배열이 이제 간단한 컬렉션 객체죠. 그죠? 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자, 내가 인터페이스의 사용 목적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라 하냐면은 한 객체의 다양한 면 혹은 여러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예제예요. 자, 경찰관이랑 학생이랑 같은 객체입니까? 다른 객체입니까? 경찰관이나 학생이나 서로 다른 객체죠. 그죠? 아마 데이터 멤버도 다르고 멤버 펑션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거나 학생이거나 얘네 두 개의 객체는 둘 다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겁니까? 술고래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보여준 예제는 다양한 객체의 서로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제를 갖다가 내가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컬렉션 객체가 또 이용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요 인터페이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요 heavy drinking policeman이랑 student 똑같습니다. 아까랑 조금 전이랑. 이번 차이점은 메인 프로그램만 달라요. 메인 프로그램만 다른데 이 메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배열을 갖다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배열을 도입을 했어요. 드링커스라고 하는 배열을 도입해서 헤비 드링커 5명을 이제 실었습니다. 5명을 실었고 그 다음에 또 코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은 내가 일부러 중간에 안 보여주고 여기 끝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 그 배열에다 객체를 막 집어넣습니다. 객체를 집어넣는데 무슨 객체를 집어넣느냐? 그 5개 중에 일부분은 경찰관들을 집어넣고 술고래 경찰관들을 집어넣고 또 일부분에는 뭘 집어넣냐면은 술고래 학생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for loop를 통해 가지고 이 이제 그 어레이에 있는 그 컬렉션 객체에 있는 그 술고래들이죠. 이 컬렉션 객체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술고래들이다. 술고래들. 이 경찰관이건 뭐건 상관없다. 술고래들이에요. 술고래들을 갖다가 이 컬렉션 객체에다 집어넣고 이제 함수 호출을 해봤다 하는 겁니다. 드링크한 다음에 또 해장해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 여러분들 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맞힐 사람 있습니까? 정확히 못 맞춥니다. 그죠? 왜 못 맞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미리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실행을 시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봐야지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경찰관이면은 이제 경찰관의 드링크가 호출되고 두 번째 사람이 스튜던트면은 두 번째 사람 출격할 때는 드링크가 소주 한 박스 먹는 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구체적인 결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은 윤곽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스타일로 출력이 돼서 나올 거다 하는 건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5번이 나올 텐데 5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소주 3병, 소주 3병, 소주 3병, 소주 한 박스, 소주 한 박스. 여기 5명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3명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 3명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2명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방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보통 이렇게 이제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런타임 시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하드 코딩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입력 값에 의해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이렇지가 않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실행시킬 때마다 이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컬렉션 객체 이제 배치가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출력이 나오기를 소주 3병,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소주 3병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소주 한 박스, 3병.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인가 하는 걸 소개를 했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무진장 많이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인터페이스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